하락장, 특히 대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좀 느리게 도망가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쳐맞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우리의 월간 시리즈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배분 2021년 11월 판입니다. 참고로 제가 11월부터 쓰는 전략들은 VAA, 듀얼 모멘텀, LAA 전략입니다. 동적 자산 배분은 자산 배분의 마켓 타이밍을 섞은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략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특히 여기 옆에 계신 켈러님이 굉장히 많이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매년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계십니다. 요 11개 전략 중에서 6개 전략이 켈러씨 작품이고요. 그럼 각 전략들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따로 새로운 전략을 쓸 겁니다. 제가 듀얼 모멘텀 VAA, LAA 전략을 활용을 할 거고요. 네, 참고로 그 전에는 제가 듀얼 모멘텀 VAA, DAA 전략을 썼는데 이 DAA를 LAA 전략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왜냐면 DAA 전략 제가 해보니까 거래를 굉장히 자주 하고 여러 종목을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전 귀찮은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래가 적은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인 LA 전략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요 세 개의 전략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복리 수익 14.7, MDD 9.7, 그래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이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전략은 not bad,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50년 동안에 손실이 났던 게 딱 3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이렇게 나왔거든요. 상당히 양호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전략, 저도 쓰는 전략 중에 하나죠. VA Aggressive 전략입니다. 4개 공격 자산, 3개 방어 자산으로 구성된 공격적인 전략이고요. 네, 이번 달 11월에는 미국 회사채에 투자를 하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LQD라는 ETF죠. 참고로 10월에는 얘가 100% 현금에서 쉬어갔습니다. 네, 올해는 이 전략이 상당히 부진한 편이고요. 2.26%밖에 못 벌었는데, 네, 그래도 얘가 최근 50년 동안의 백테스트를 보면은 복리 17.5% 가장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년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번째 전략, 가속 듀얼 모멘텀. 얘가 작년에 가장 수익이 높았던 전략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듀얼 모멘텀,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전략을 조금 뜯어고친 전략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0월과 동일하고요. 네, 저는 참고로 스파이가 아니라 QRFT라는 ETF를 좀 선호하는데 왜 그런지는 488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이 10월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7% 올라가지고 얘 올해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5.5% 정도 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전통 듀얼 모멘텀 전략인데 얘는 거의 1년 내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수익률이 11개 전략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4.1% 나왔고요. 저도 이 전략에 제 동적 자산 배분 자산의 3분의 1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주구장창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했고 올해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0월과 포트폴리오를 동일하게 유지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10월에 7% 벌었습니다. 어떤 현인이 번역했을까? 저도 역자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게 많지 않고요. 네, 같이 번역하신 그분이 대부분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전략, DAA 전략인데 제가 10월까지 사용하고 지금 버린 전략이죠. 네, 얘도 10월에 100% 현금으로 가라라고 했고요. 11월에는 미국 회사채 50%,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16.7%를 원자재, 나스닥,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라고 지금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셔도 10월에 또 현금 가지고 또 11월 이거 사야 되고 굉장히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전략이라서 11월부터 바이 했습니다. 네, 물론 이 전략도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고 켈러씨도 직접 이 전략을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 PAA. 켈러시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이고, MDD가 가장 낮습니다. 50년 동안에 10.3%이고요. 네, 10월에는 중기 국채, 그러니까 IEF 안전자산 비중이 50%였는데, 그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 33.3%로 축소가 됐고, 나머지 6개 ETF는 똑같은데, 각 비중이 8.3에서 11.1%로 올랐는데, 이것만 봐도 이 PAA 전략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전략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구하는 전략은 아니지만, 보수적이고 MDD 낮고 훌륭한 전략입니다. 얘도 지금 올해 은근슬쩍 11% 벌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 종합 듀얼 모멘텀. 듀얼 모멘텀은 안토나치가 만들었는데 그 논문 구석탱이 나오는 그 전략인데요. 10월과 비중이 똑같습니다. 각 25%를 하이힐드 미국 주식, 미국 머기지 리츠 현금에 투자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네, 얘도 그럭저럭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뛰어난 전략,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별로 뛰어나진 않는데 이것도 MDD가 11%밖에 안 되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은 맞습니다. 일곱 번째, RAA. 켈러시가 최근에 낸 논문에 나온 전략인데, 원래도 포트폴리오를 조금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마켓 타이밍을 조금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월과 11월의 비중이 똑같습니다. 각 20%를 미국 소형 가치주, 나스닥, 금, 장기국채, 중기국채 투입하라라고 나고 있고요. 근데 얘가 지금 계속 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그 돈을 못 번 유일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고요. 그래도 그 10월에는 좀 분발을 했습니다. 3% 벌어놨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AAA 전략은 리소프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굉장히 초창기 전략인데 올해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10월에도 5% 정도를 거의 벌었고요. 사실 이제 이 그 비중이 어떤 로직으로 만들어지는가, 이 AA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전략이라 저는 별로 흉내내고 싶지도 않고 딱 봐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전략입니다. 네, TLT는 조금 줄었고 여기 그 원자재 비중은 그 10월 대비 좀 많이 좀 떨어졌고 유럽 주식 비중은 올라갔고 미국 주식 비중은 조금 늘었고, 네, 그리고 미국 부동산 비중은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러직이 궁금하신 분들은 148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잘 벌었어요, 이게. 아홉 번째 전략, LAA. 제가 요번에 LAA 전략으로 갈아탔죠. 네, 11월부터. 얘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 좀 업그레이드한 전략인데, 네, 지금 이제 금, 미국 중기채, 미국 대형 가치주 나스닥에 투자를 하라라고 하고 있고, 10월과 이제 동일한 그 비중이고요. 얘도 지금 1년 내내 비중이 거의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달에는 3.5% 벌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게으른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래도 무난하게 8% 달성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전략, FAA. 켈러시가 최초로 만든 전략인데, 이 전략도 올해 꽤 괜찮습니다. 네, 지금 그 자산의 3분지를 미국 채권, 원자재, 현금에 투자하라라고 하고 있고, 10월과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번 주 제가 11번째 전략 GTAA 전략을 추가를 했는데 제가 이거는 아주 전에 21번 영상에 만든 전략이고요. 네, 이거를 왜 추가했냐 하면은 제가 나단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또 11월 10월쯤 발간하는데 거기 그 전략으로 하나 나오거든요. 네, 참고로 이 GTA 전략은 이제 거의 최초의 동적 자산 배분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는 맵 파버의 논문에 나오는 그 전략이고요. 얘도 10월과 11월 동일하게 투자하고 있고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 미국 부동산, 원자재, 현금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올해 기가 막히게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월에도 왕창 벌었고 1월부터 10월까지 21%를 번 걸로 나오는데 얘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 장기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엄청 뛰어난 그런 전략은 아닙니다. 그냥 시장 수익률과 비슷하게 가되 근데 절대 모멘텀을 사용해가지고 MDD는 확연히 떨어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상대 모멘텀. 그러니까 이 11개 전략 중에서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간 그 전략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네, 듀얼 모멘텀이 최근 1년 동안에 수익이 가장 높았어요. 거의 40% 수익이 난 것 같더라고요. 우호! 네, 역자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속 듀얼 모멘텀이 지금 2등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아이를 위한 부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요 가속 듀얼 모멘텀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AAA, GTA, PA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인의 포트폴리오 여기 나오는 10대 전략 중에서 이제 상대 모멘텀을 구한 겁니다. 얘네들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갔던 전략은 보면은 네, 뭐 조금 전에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죠. 듀얼 모멘텀, GTAA, PA, DA, LAA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교묘한 홍보죠. 11월 10월부터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교묘한 홍보. 네, 이거 보면은 이 시리즈 동적 자산 배분 시리즈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제 느린 전략과 빠른 전략의 장단점이 서서히 보이실 겁니다. 느린 전략은 전통 듀얼 모멘텀 PA, GTA 같은 게 있고 빠른 전략은 VA, DA 이런 게 있는데 자, 느린 빠른 여부는 이제 모멘텀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거죠. 전통 듀얼 모멘텀은 이제 최근
그 1년 모멘텀을 사용을 하고요. PA는 12개월 이동평균, 그리고 GTA는 10개월 이동평균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VA나 DA 같은 경우는 뭐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을 보긴 하지만 최근 한 달 수익을 엄청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빠른 전략, 얘네들은 느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느린 전략들은요, 가벼운 조정장 때문에 손해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9월에 미국 주식이 엄청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빠른 전략들은 다 이미 안전자산으로 도망갔는데, 이런 느린 전략들은 안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가벼운 조정장 후에 10월에 이제 엄청나게 수익이 좋았는데 그거를 다 먹었고요. 얘네들은 못 먹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도망갔으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하락장, 특히 대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좀 느리게 도망가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쳐맞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MDD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전통 듀얼 모멘텀은 네, 그 뭐야 19%인가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빠른 전략들은 이제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대하락장이 빨리 피해가지고 MDD가 좀 낮은 편인데 대신에 휩소가 자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9월에 내려갔다가 10월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는 내려간 건 얻어맞고 10월에 다시 올라올 때 이때는 안전자산 때문에 못 먹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느린 전략들이 좀 우위인 편이고요. 내년에는 근데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북이 토끼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런 거죠. 느린 전략, 빠른 전략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전략마다 종목 대공개를 하고 있죠. 월별 업데이트. 네, 10월에는 거의 모든 전략이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아니, 10월에. 네, 그래서 동적자산 배분은 5월부터 10월 동안에도 전반적으로 잘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 주식이 10월인데도 네, 그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럴 때도 있어야죠. 그렇죠. 느린 전략, 그 대빠른 전략 장단점이 좀 보이실 겁니다. 네, 11월 대비해서 강원국은 VA 듀얼 모멘텀 LA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VA는 빠른 전략, 듀얼 모멘텀은 느린 전략, LAA는 거의 정적 자산 배분과 근접한 전략 해가지고 요것도 분산 투자가 그럭저럭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RA를 제외하고 올해는 모든 전략이 플러스 수익을 났고요. 11개 전략이 평균 수익이 11.22%, 근데 6040보다 좀 뒤지고 있고 원래도와 연구 포트폴리오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전통 듀얼 모멘텀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GTA AA 가속 듀얼 모멘텀 FA 전략이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보기엔 이런저런 커멘트 때문에 네, 평균보다도 조금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